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전문 강사 김명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2024년 1회차 기출보건 내용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 작년 2회차부터 김명희 식물보호기사 교재에서 이제 9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기출보건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출보건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만하다 이런 내용이 됐는데, 그러면 혼자 준비하면 그게 쉽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출교재에서 90%가 나오면 90% 이상이 나오면 100점 만점 중에 90점이 다 나오냐?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문제 한 문제당 5점인데 여기서 한두 문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60점 초반 아니면 70점 80점대 다양하게 나와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출 내용이나 교재의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을 빠르게 실제 나왔던 기출을 보시면서 그걸 이 재배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반복적으로 동화책 읽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수가 어떤 분들이 안 나오냐? 요약본 만드시는 분들이요. 요약본을 만들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요약본이 아니다. 재배 파트에 이번에 11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는 재배 원론만, 상문사 재배 원론만 보면 합격하겠네. 절대 아니라는 거. 문제라는 거는 20문제 중에 항상 우리가 10% 정도는 만점 방지형 문제예요. 그 영역은 우리가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버리더라도 10%를 빼고 90%에서 그러면 내가 재배 원론만 보면 합격하냐? 그렇지 않아요. 학문사 교재가 좋긴 좋아요. 나무의사 시험도 거기서 나오죠. 공무원 시험도 거기서 나오죠. 자격증 시험도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좋기는 좋지만 거기가 카테고리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교재에 지금 보시면 사단원, 법규, 그 다음에 방제, 재배, 병해, 충해 여기 요 4단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교재를 8권을 녹여 넣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려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시려고 그러면 모든 시험은 똑같아요. 그 시험에 관해서 정보를 모으세요.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 교재에 부합되는 가장 정확한 교재 한 권을 잡아서 반복적으로 보시라는 거.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 교재는 단권화 시켜야 됩니다. 교재가 단권화되지 않으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힘들어서 안 돼요. 반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재를 단권화 시켜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건 순서는 4단원 법규, 그 다음에 2단원 방제, 3단원 재배 원론, 그 다음에 1단원 병해 충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단조사에 관련된 내용. 자, 4단원 관리법, 수입법에 나왔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규에 관한 내용은 3장이 있어요. 3장은 완벽하게 봐주시고요. 2단은 방제, 화학적 방제, 농약 구분. 우리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냐.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쉽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 교재의 기출문제만 봐도 다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전에 그 기출문제까지 제가 다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농약 구분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 농약 계산 문제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죠. 농약 작용 단계, 요거 이번에 신출 문제로 나왔고 만점 방지용 문제였습니다. 생물적 방제, 백광균, 녹광균, 요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배 파트 11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산화화는 밭토양과 논토양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질화작용, 이거는 또 어디죠? 논토양의 특징. 그러니까 질화작용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질화작용이 나오면 논토양의 일반적인 특징, 노후화답 23년 1회차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면 노후화답에 관련된 어디에서 나타난다? 논토양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는 질소를 고정한다, 탈질작용이 일어난다, 질화작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인산유효가 일어난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머릿속에 하나 다 넣어주세요. 토청분화가 일어난다, 산화청, 한원청, 토청분화가 일어난다. 이게 같은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화작용만 달달달 암기하면 다음번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전체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 자격증을 사실 일주일 만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교재 연구하고 교재 작업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답서는 요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답서는 어떻게 하면 부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답서는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기출보건을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했어요. 이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 펜이랑 산성비가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내용 나왔습니다. 작년 23년 1회차 때 한번 나왔던 게 다시 다른 내용이었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 관계법, 시도때도시 나오고 있죠. 이제 여기는 바로 나와야 돼요. 지표관계, 살수관계, 지하관계 바로 머릿속에 카테고리 따라락 나오셔야 됩니다. 풍해대책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풍해는 연풍과 강풍이 있다. 둘 다 아셔야 되고요. 자, 내동성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동해, 상해, 냉해가 있다. 각각의 정의 챙겨주시고 동해가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내동성이 발현하는 거죠. 내동성이 관련된 거. 통상의 응급대책, 여기도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광합성을 억제한다. 21% 산소하에서 광합성을 억제하는 작용. 요거 같은 경우도 내용을 제가 C3 작물과 C4 작물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 유추하기는 쉬웠다. 포장 동화 능력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큐법, 여기가 이제 어디 들어가죠? 소속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알아야 쓸 수 있어요. 그럼 자큐법은 정지, 파종, 이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정지라는 것은 경운을 하고 세토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일항짓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개밖에 없어요. 평유법, 성유법, 효리법에 효리휴파, 효리구파 요 4가지밖에 없는데 23년 1회차 나왔고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가지치기 내용이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이미 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거기 내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만 반복적으로 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교재 내용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단원의 병의 충해, 그 다음에 진단조사예요. 여기는 생육장애 병증, 웃자람과 얼룩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몇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육장애 병증은 이제 다 챙겨주셔야 된다. 발생 예찰의 전수조사 원격 탐사. 자, 전수조사 원격 탐사 요거만 암기하시면 안 되죠. 이미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발생 예찰의 전수조사 원격 탐사는 직접 조사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간접 조사 방법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발생 예찰에 직접 조사 방법, 그 다음에 간접 조사 방법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의 오동나무 탄저병. 요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간 강의를 하더라도 탄저병이 호두나무 탄저병이나 또 다른 탄저병이 많이 나왔어요. 뭐 사과도 탄저병 나오고 했는데 오동나무 탄저병은 잘 나오는 게 아닌데 이번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흑백으로 나오는데 주관식으로 나와서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자, 충해 너티나무 벼룩박음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계속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산업기사는 여기가 보기를 줬고 그리고 요 기사 같은 경우는 보기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2개 맞추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 교재에 있는 병의 충해 완벽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약관리법에서 수입법에 대해 쓰시오. 농약 등 또는 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자, 판매하는 업을 말하죠. 자, 여기 제가 앞쪽에 넘겨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 활용 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원재업도 알고 수입업, 판매업, 방제업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기존 기출에 뭐가 나오는지 또 잡아내셔야 되죠. 자, 농약관리법의 목적 나왔습니다. 농약 활용 기자재 나왔습니다. 식물방역법의 목적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번에 보시면 자, 아래 제시된 내용을 보고 가장 적합한 약재 종류의 기호를 답안지에 작성하시오. 이프로디온, 살균제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2년 1회차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 4회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회차도 나왔어요.
자, 페이지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페이지를 보고 거기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농약 방제, 농약의 제형을 구분하는 데는 2군데 넣어놨어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조금 덜 할까봐.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풀어보셔도 이 문제는 다 맞춰요. 굉장히 쉬웠단 말이에요. 이 프로디요. 나왔던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 카두사 포스가 들어가면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가 다 되지만 실제 기출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뭐다? 살충제가 나왔다. 메틸 브로마이드, 마이드, 프레틸라, 클로로가 되면 뭐다? 이거는 제초제다. 사이퍼메틸린, 가스가 마이신이 들어가면 뭐다? 이거는 살균제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어두 의미를 우리 교재 다 잡아놨죠? 그걸 보시면서 실제 농약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요거는 반드시 잡아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20문제 중에 10% 정도 4문제까지는 신출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문제 중에서 내가 12문제 이상 맞춘다는 기분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법규나 그 다음에 요 농약 제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 계산 문제는 무조건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요것도 똑같이 나오니까. 자, 다음 표를 보고 물 희석액에 대한 유화제 희석량은 얼마인가? 자, 물 20리터에 유제 12.7ml가 들어가면 500ml는 얼마가 들어가냐? 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20리터예요. 20리터는 고정입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하나는 리터고 하나는 밀리리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단위를 통일시킨다. 그죠? 그러면 1리터는 1000ml다. 10리터는 10,000ml다. 20리터는 20,000ml다. 자, 그래서 20,000ml다. 12.7ml는 500ml 대 X.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죠. 그러면 20,000ml X는 12.7 곱하기 500을 하면 6,350 제곱밀리리터가 나옵니다. 단위 조심하세요. 제곱밀리리터가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350 나누기 2만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 0.32가 나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로 나타내죠. 4번 다음은 농약의 작용 단계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보기가 주어졌어요. 작용점으로 이행, 침투, 접촉, 작용점의 작용. 요거는 제 교재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농약이 해충을 죽이든 아니면 균을 죽이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농약을 뿌려줘서 어떻게 해? 접촉이 돼야 되죠. 접촉이 먼저 뭔가 해충이든 어디든 아니면 그 작물이든 거기가 채벽이든 이런데 접촉을 해야 된다. 접촉을 하면 이제 침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가 들어가면 독작용의 작용점으로 이행이 됩니다. 자, 이게 이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작용점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접촉 침투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접촉 침투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내가 작용점의 이행이나 작용점의 작용이 너무 헷갈려. 그럴 때는 하나를 그냥 계속 써놔주세요. 작용점의 이행, 작용점의 이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작용점의 작용, 작용점의 작용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점수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겠죠. 자, 4개를 다 맞으면 5점입니다. 그래서 2개만 맞으면 몇 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려운 질문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2.5점을 주냐 3점을 주냐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지능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능적으로 답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출문제로 나왔어요. 자, 5번 감염된 해충의 몸 전체가 흰색을 띠는 포자와 균사로 덮이는 백광균. 처음부터 흰색이고 끝까지 흰색이면 백광균이고 처음에 흰색으로 포자가 덮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녹색으로 바뀌는 거는 녹광균이다. 자, 요것도 자, 요 파트는 어디죠? 얘네들은 생물적 방제 파트예요. 무슨 소리냐면 생물적 방제 머릿속에 뭘 떠올린다? 생물적은 살아있는 뭔가를 이용한다. 이게 들으셔야 돼요. 자, 생물적, 천적을 이용하거나 천적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균, 충 요런 거에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요것만 화학적 방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물적 방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균, 사상균을 방제하는데 사상균을 이용하고 세균을 방제하는데 세균을 이용하고 바이러스를 이용하는데 바이러스를 이용한다. 요게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재밌는 거는 생물적 방제, 살아있는 균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시설 재배가 하우스 같은데 하면 굉장히 좋죠. 무슨 소리냐면 작물한테는 해가 없어요. 어디만 해가 있다? 거기에 기생하는 곤충에만
해충에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6번. 농가 밭에서의 탄소, 철의 원소 형태에 대해 쓰시오. 요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그래서 제가 산화 상태는 밭으로 봐라. 화는 상태는 논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논토양은 우리가 벼를 심어주고, 벼는 5월 달에 심어주고 나면 6월 달에 기온이 올라가죠. 벼 뿌리가 호흡을 하고 많은 미생물들이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산소가 없어서 화는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pH는 중성 7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산화 상태 때는 논보다는 pH가 떨어진다. 이렇게 잡아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서 자, 실질적으로 탄소 같은 경우는 논토양에서는 CH4로 존재하고, 그리고 산화 상태일 때는 CO2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화 상태일 때는 원자가가 많다 그랬죠. 철 3가, 그 다음에 논 상태일 때는 철 2가. 논 상태일 때는 거의 2가로 제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화 상태일 때는 3가나 4가로 존재하는데, 화는 상태일, 논 상태일 때는 2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질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질소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식물의 흡수 형태는 뭐다? 유기태가 아니라 무기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죠? 밥은 유기태죠. 눈에 보이니까. 무기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온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산태 질소는 밭에서 이용하죠. 속효성입니다. 자, 암모늄태 질소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완효성이고 논에 환원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암모늄태 질소를 논에 산화청해주면 질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 요게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이에요. 인은 H2PO4-와 HPO4 이가 마이너스인데, 요 H2PO4-는 pH 2하고 7 사이일 때는 H2PO4로 존재하고, 7 이상이 되면 HPO4 이가 마이너스로 존재합니다. 요것도 조금 알아주세요. 요것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칼슘은 칼슘 이가로 존재한다.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이가로 존재한다. 황은 SO4 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철은 철 이가, 철 3가로 존재한다. 요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토양, 밭토양은 우리가 종자기사든 종자기능사든 이쪽에서 굉장히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미 교재에다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밭토양은 산화 상태, 논토양은 환원 상태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밭토양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호기성의 산화작용으로 암모니아는 질산으로 바뀐다. 이게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모니아는 자, NH4 플러스죠. 자, 그러면 요게 NO2 마이너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자, 여기는 또 NH2나 NH3 같은 거, 유기태 질소가, 자, 유기태 질소가 무기태로 바뀌는 거. 그러면 요거는 작용은 뭘 따라간다 그랬어요? D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암모늄태 질소니까 암모니아 작용이다. 암모니화 작용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질산이죠. 그래서 아질산화 작용이다. 요거는 질산이 되는 거니까 질산화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가 또 이번에 나왔습니다. 요 문제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현기 상태는 질소 가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질산이 됐죠. NO3-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논의 산화층에서 환원층까지 내려옵니다. 논의 환원층에는 누가 사냐면 탈질 박테리아, 세균이 살아요. 그래서 이 세균이 질소를 빼앗는데, 여기가 NO, 그 다음에 N2O, 그 다음에 N2O,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여기가 질산이, 여기가 질소 가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대기 중으로 날아가죠. 요게 탈질 작용입니다. 탈질 작용. 그래서 질산은 질소 가스로 바뀐다. 요게 탈질 작용이라는 거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분의 형태는 지금 보시면 철 3가, SO4, 황은 이가로 존재한다. 자, 철은 그 다음에 뭘로? 이게 이번에 나왔죠. 철 이가로 존재한다. 황은 H2S, 황화수소로 존재한다. 요것도 중요하죠. 요거 노후화 답에서 논토양에서 철이나 망간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황화수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시무늬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토양 색깔, 산소가 있으면 젓갈색, 황적색. 논토양이 되면 어떻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철이 어떻게 바뀐다? 청회색이죠. 회색으로 바뀐다. 요 내용도 알아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산화물 NO3. 자, 산화질소, 삼산화질소, 그 다음에 SO4 산화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거 중요하죠. 질소, 그 다음에 황화수소, 황화합물로 존재한다. 자, 요것도 중요해요. EH와 pH. 자, EH는 산화한원전이고요. 자, EC하고 EH는 조심하셔야 돼요. EC는 전기전도도예요. 전기전도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설재 배웠어. 염류 집적이 되는데 염이 많은 데는 EC가 보통 4데시시면서 퍼미터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토양에서는 1에서 3, 4인데 여기가 염류 집적이 된 데서는 굉장히 얘가 올라간다. EC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알카리성 토양이 되면 전기전도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EH는 요거는 pH의 반대야. pH의 반대. pH가 내려가면 EH는 올라가고, 자, pH가 올라가면 EH는 내려갑니다. 자, EH는 산화한원전이에요. 산화한원전이. 자, EH는 산화한원전이다. 그러면 산화 상태일 때는 수소 원자를 갖다 잃고 환원 상태일 때는 수소 전자를 얻는 그런 반응인데 그렇게 보시면 조금 어렵고, 자, 밭토양에서는 이미 논토양보다는 pH가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EH는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럼 논토양은 pH가 올라가니까 EH는 내려간다. 특히나 논의 환원층일 때는 EH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그 다음에 저기 밭토양은 산성, 논토양은 중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양분의 유실, 밭토양은 많죠. 자, 그 다음에 천연 공급량, 밭은 없습니다. 논은 물에 녹아있는 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 공급량이 많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원소, 밭토양, 논토양 같은 페이지에 넣어놨죠.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밭토양에서는 질산태질소 NO3-로 존재한다. 논토양에서는 암모늄 태질소나 질소가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3가, 그 다음에 철2가, 황도 좀 중요하죠. 황도. 그다음 황은 산화 상태일 때는 SO4 그 다음에 여기 논토양일 때는 황화수소, 그 다음에 황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망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논토양에서 이가로 존재한다. 다른 때는 3가, 4가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CO2는 조금 어려웠을까요? 산화 상태일 때. 그것도 좀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철 이가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화작용 순서에 맞게 채우셔. 자, 요게 문제가 어딘지 소속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논토양의 일반적 특징에는 뭐가 있다? 토층 분화가 있다. 자, 우리가 논에 벼를 심어주면 여기가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논에 물이 들어가면 여기는 1, 2cm 같은 경우는 산화층이라 그랬어요. 산화층. 그 다음에 여기는 환원층이다. 공기가 없어서. 그러면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바뀌는 토층 분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논에 필요한 질소는 암모늄 태질소인데 이 암모늄 태질소를 환원층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암모늄 태질소를 넣어주고 물을 집어넣고 쓰레질을 하면 심층시비가 되면서 논의 환원층으로 들어가고, 쓰레질을 하다 보니까 전층시비로 전층시비로 전 골고루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토층 분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고정하는 데는 리조비움 같은 경우 요거는 뿌리, 콩가작물하고 얘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생을 하면서 질소를 고정해요. 그런데 이 아조토박터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는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토양 속에 바로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 이거 질소 순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대학교에서도 이거는 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잡아주셔야 되는데,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콩가작물하고 공생을 하면서 고정을 하죠. 어떻게? 자, 여기가 NH3나 NH2 같은 유기태질소로 고정한다. 자, 유기태질소로 고정한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콩가작물을 뽑아오면 돼요. 그런데 나는 콩을 안 심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화이트 클로바 살짝 뽑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동글동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질소 고정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질소 고정이에요. 질소 고정이다. 자, 그러면 얘가 암모니아 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암모니아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암모늄 태질소를 논에 산화층에 주면 또 어떻게 된다? 산화층에 주면 아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질산화작용이 되면서 얘가 환원층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환원층. 자, 환원층으로 내려왔어요. 환원층으로 내려오면 여기 누가 산다? 탈질 박테리아가 산다. 그래서 어떻게 질소를 빼앗는 탈질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소 고정, 질산화작용, 탈질작용. 유기태 질소의 무기야. 자, 우리가 지금 유기태 질소가 무기태로 바뀌는 거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태 질소로 무기화를 하려 그러면 건토효과, 땅을 건조를 시키거나 논을 혹은 지온 상승을 시키면 무기화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산유화 요런 내용도 꼭 좀 알아주세요. 인산이라는 거는 자,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얘는 자, 체내 이동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결핍증은 어디서 나타난다? 위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 같은 경우는 토양 속에서는 얘가 이동성이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왜 이동성이 더 무겁냐 하면 얘가 토양 속에서 얘가 인이 철하고 결합을 하고 있거나 얘가 망간하고 결합하고 있거나 얘가 알루미늄하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식물이 얘가 인산을 잘 못 먹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눈에는 보여.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 이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다? 인산불용화다. 인산불용화가 일어납니다. 인산불용화. 자, 글자는 좀 알아서 봐주시고 인산불용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결합된 게 다 끊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산이 가용화. 자, 인산이 쓸 수 있는 인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논토양의 특징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유기태 질소가 되고 그 다음에 아질산화작용, 질산화작용 그 다음에 용탈되면서 어떻게 내려가요? 환원층으로 내려갔죠. 여기 환원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환원층에 누가 산다? 탈질 박테리아가 산다. 탈질 박테리아가 질소를 빼앗아서 어떻게 된다? 얘가 질소 가스가 되면서 어디로 가요? 대기로 날아가죠. 대기로. 그래서 질소는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자, 8번 관계법 중 인류관계와 보도관계에 대해 쓰시오. 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하나는 암기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랬을 때 소속을 밝히는 공부법으로 가시라. 소속을 밝히는 공부법. 제가 종자기술사를 쉽게 합격했던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소속을 밝히는 게 뭐냐? 자, 관계는 뭐다? 물을 주는 거다. 자, 물을 주는 데는 자, 먼저 전체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뭐다? 물을 주는 거다. 그러면 카테고리 이제 정리해야 되죠? 카테고리 어떤 거? 지표관계, 살수관계, 그 다음에 지하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표관계는 보도관계, 인류관계, 수반법, 그 다음에 살수관계는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뭐 다공간관계, 물방울관계. 지하관계는 요거는 아비법, 그 다음에 암거법, 그 다음에 계급법이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 이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의를 공부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인류관계, 보도관계. 요걸 쓰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암기를 했는데 까먹어서 몰라.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표관계는 인류관계, 보도관계, 수반법이 있다. 이거는 카테고리를 암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적어준다? 자, 만약에 인류관계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등구순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비워두나? 그렇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쓴다? 자, 인류관계가 지표관계는 안 가라. 그러면 관계에는 지표관계와 살수관계와 지하관계가 있는데 그중 인류관계는 지표관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분점수 맞죠? 여기는 없는 내용이지만 부분점수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스프링클러 관계를 쓰라. 그러면 스프링클러에는 밑에서 물을 뿜어 위로 올리는 살수관계죠. 그러면 관계에는 지표관계, 살수관계, 지하관계가 있는데 그중 살수관계에 해당되는 스프링클러는 물을 뿜어서 위쪽으로 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용을 똑같이는 안 써도 돼. 그런데 얘가 소속을 쓰는 공부법으로 가면 굉장히 부분 점수를 받기 좋아요. 제가 이걸로 자격증들을 굉장히 쉽게 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인류관계는 얘가 경사도가 17도 이상이에요.
보도관계나 수반법은 경사도가 3, 4도씨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17도 이상이 되면 등고선으로 얘가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가요. 원류한다. 그래서 인류관계는 등고선을 따라 수로를 내고 임의의 장소로 원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보도관계는 경사도가 3, 4도라 그랬어요. 왕경사. 자, 왕경사를 포장해 구획하고 상단의 수로로부터 전체 표면에 물을 흘러대는 방법이다. 만약에 내가 왕경사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사도가 3, 4도씨 이하인 왕경사의 포장에 물을 전체 표면에 흘러댄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어디예요? 얘가 지표 관계 중에 하나인 보도 관계는 이런 식으로 소속을 밝혀주시라고요. 그러면 부분 점수가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계급법, 아비법, 암급법 되게 많이 났습니다. 자, 암급법은 암급법. 지하에 간을 묶고 간극으로 지하에 간을 묶고 이 간극으로 물이 나오게 해서 식물에 근본에 물을 주는 방법이고, 암거 배수는 뭐예요? 지하에 토간을 묻어서 지하에서 배수시키는 방법이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계급법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표관계일 수 있어요. 느낌상. 자, 계급법은 개방된 토수로에 물을 대어 침투시키며 모간 상승을 통해 뿌리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제가 대기 중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거인이 산다 그랬죠. 그러면 이 거인이 빨대로 꽂아서 물을 쪽쪽쪽 빨아들이니까 모세관 현상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줬지만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모간 상승으로 다시 물이 올라와서 식물 뿌리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비법은 가수원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가수원에서 관을 묻어요. 그리고 물을 집어넣고 압으로 밀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계적으로 압입한다. 9번 다음 보기를 보고 갈로 안에 알맞게 채우시오. 자, 여기가 대기 오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9페이지에 있어요. 탄화수소, 오존, 이산화질소가 화합해서 생성되는 팬 현상은 광학 반응을 일으키고 광학 반응에 의해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데 담배가 이번에 나왔어요. 담배 피추니아의 경우 잎의 뒷면에 백색 반점이 옆면 사이에 나타난다. 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성비는 많이 맞췄을 거예요. 산성비는 대기 중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불화수소, 그 다음에 염화수소 등에 의해서 pH 5.5 이하의 강우를 말한다. 자, pH 5.5 이하. 그래서 산성에 의한 피해로 식물체 엽록소 파괴, 양분 일탈, 개화 및 결실장애, 광합성 저하, 저항성 감소 등이 나타난다. 활엽수의 경우 pH가 3 이하로 현저하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나왔으니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교재를 동화책 보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10번 풍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재배적 방법 중심으로 5개 쓰시오. 이런 문제는 이제 무조건 맞추셔야 되죠. 자, 재배적 방법. 자,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회차 때 기출도 나왔죠. 내풍성 작물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바람을 이기는 거죠. 내도복성 작물을 선택한다. 쓰러지지 않는 거. 작기를 이동한다. 태풍이 부는 시기를 피해서 조생종을 심어서 빨리 수확하면 되죠. 자, 담수를 한다. 태풍이 불 때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낫겠죠. 배토, 지주결속을 한다. 자, 복토는 종자를 심어주고 흙을 덮어주는 거고, 배토는 종자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육 중간에 흙을 끌어모아 덮어주는 걸 얘기를 해요. 지주 및 결속을 한다. 묶어주는 거죠. 생육의 근실과, 자, 우리가 질소 과행 시비를 금지하고 칼리나 규소 성분을 넣어주는 걸 얘기를 하죠. 자, 낙가 방지제를 살포를 한다. 우리가 자, 수확하기 한 달 전에 옥신 계열의 낙가 방지제를 살포한다. 괜찮죠?